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러입니다. 저는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살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인데요. 투자를 하면서 자주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안 좋은 뉴스에 지나치게 반응을 하는 일이었어요.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지나치게 불안해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투자에서 항상 지난 일들을 다시 곱씹으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최근에 오미크론이나 홍다의 채무 불이행 같은 이슈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불안하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팔아야 하는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때 제가 투자를 하면 항상 이런 불안감이 조성되지만 나중에는 별거 아닌 일이 될 때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실제로 어떻게 됐죠? 미국 3대 지수인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지수는 모두 올랐고요. 특히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던 오미크론이나 홍다 이슈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건 지난 화요일 기사인데요. 오미크론은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치명률은 델타 변이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고요. 홍다와 관련해서는 홍다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지만 중국 정부에서 다양한 경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증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기사가 이렇게 나왔네요. 만약에 지난주에 오미크론이나 홍다 관련 뉴스를 보고 주식을 파셨다면 배신감이 드실 만하죠. 그러면 S&P 500 지수는 왜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한 건지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금요일 장 마감 후에 기사를 보면 이번 인플레이션이 경기 호황에 따른 것이라서 S&P 500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기사가 나온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손바닥 뒤집듯이 별거 아닌 일들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사 하나하나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아마 맘 편한 개미님들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S&P 500 지수잖아요. 이렇게 장기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지수가 계속 올라서 우상향했던 것이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하락이 있었고 무수히 많은 위기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수는 계속 우상향했던 거죠.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하락보다 상승을 더 많이 했고요. 하락한 폭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S&P 500 ETF 같은 좋은 ETF를 매수할 때 상승, 하락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상승을 선택해야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낙천적인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보다 더 투자를 잘하고요.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걸 안다고 해도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면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좋은 ETF를 10년, 20년 장기간 보유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런 기사에 흔들려서 중도 이탈하면 좋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려는 목표가 깨지고요. 그러면 또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주가 하락에 너무 지레 겁먹지 말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하락하면 조금씩 더 사모으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마음 편한 개미님들도 그렇고요. 10년, 20년, 30년 좋은 주식을 꾸준히 보유하고 함께 모아갈 수 있는 방송을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댓글을 보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샀던 가격보다 주가가 하락을 하면 매수하는 것. 이걸 물타기라고 하죠. 주가의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이런 물타기는 괜찮은데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더 매수를 하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보시는 건 실제로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S&P 500 ETF를 11,000원에서 12,000원대로 매수를 했는데 13,000원이 비싸게 느껴져서 매수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수익률이 떨어질까봐 이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댓글로 좋은 ETF를 자산을 모은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좋은 자산은 함부로 팔지 않잖아요. 돈 필요하다고 아파트를 파는 생각을 쉽게 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좋은 자산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가격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모으잖아요. 그것처럼 ETF를 자산의 관점에서 보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의 목표가 더 오랫동안 투자를 하려는 것이 되어야 더 안전하게 큰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리 주가가 하락해도 더 이상 내가 산 가격보다 더 하락하지 않는 구간이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계속 올라서 많이 하락해도 더 이상 내가 물타기를 할 수 없는 가격이 온다는 거예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좋은 주식을 사면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그래서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매수하다 보면 언젠가는 더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쯤 되면 안전하게 큰 돈을 모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작년 코로나19 같은 위기, 그거 한 번만 더 오면 내가 몰빵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S&P 500 ETF인 SPY의 차트를 갖고 와서 확인해 볼게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SPY 가격이 218.26달러까지 하락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로 목표로 하는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고 10년 전인 2011년에 SPY의 주가를 확인해 보면 110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코로나 때 주가가 218달러 정도까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때 아무리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어도 2011년 주가의 2배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470달러 정도니까 주가가 4배가 넘었고요. S&P 500 지수가 지금 수준에서 4분의 1 토막이 되는 건 앞으로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 가격으로 올 리는 거의 없겠죠. 좋은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렇게 정말 잃기 힘든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지금 기준으로 2011년, 2012년 S&P 500 지수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11년, 2012년에는 지수가 저평가되었다고 말했을까요? 너무 재밌는 건 이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2012년 3월 28일 기사인데요. 이때도 미국 증시가 거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것도 무려 증시의 50%가 거품이라고요. 다음 기사는 2012년 4월 25일 기사인데요.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기조가 자산 거품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미 경제를 덮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사를 보면 올해 초에 나온 기사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정말 비슷한 느낌의 기사죠. 물론 이 이후에도 계속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고요. 수많은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해서 지금은 주가가 4배가 넘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주가가 올라서 더 이상 매수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4천만 원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요. 꾸준히 매수해서 1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면 4배는 아니더라도 2배인 2억 원 정도는 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1,000만 원으로 4천만 원이 되는 투자와 1억 원이 2억 원이 되는 투자, 어떤 투자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몇 %의 수익률인지는 별로 궁금해지지 않는 이런 시기가 와요. 수익률 대신에 내 전 재산이 얼마지? 이게 궁금해지고요. 이쯤 되면 남들이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말하는 것들이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영상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또 언론에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 것처럼 팩트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기사에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좋은 주식을 긍정적으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꾸준히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항상 말씀드리듯이 현금 보유는 기본이고요.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 맘편한 개미님들께서는 수익률보다는 내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 이게 궁금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맘편한 개미님들과 한결같은 방송을 할 거고요. 저는 제 영상이 맘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